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이재명이라는 분이 그 양산 책방을 찾아갔네요. 아니,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야, 가자마자 둘이 껴안고 상처 얘기를 또 합니다. 피습당한 이후에 이걸 가지고 계속 정치 장사 한다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정말 정치 장사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신년 인사를 위한 만남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신년을 위한 만남이라고 이렇게 이제 핑계 삼아서 내려가가지고 두 사람이 비공개로 배석 아무도 안 시키고 단 둘이서 얘기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뭐 어떤 밀실 공천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할 수 있잖아요. 꼭 의심을 낳게 하는 이 두 분들 정말 참 이해가 안 간다. 아니, 문재인 씨는 책장사 열심히 하셔 돈 버셔야지, 뭘 또 이재명 씨 만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완전히 망치려고 뭔 밀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30분 동안 비공개로 단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좀 궁금해지죠? 이제 뭐 선거 한 60일 앞두고서 뭐 당내 통합을 하기 위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뭐 지금 계속 친문이 쫓겨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책장사가 이재명한테 내가 전직 대통령 세계하는데 통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새끼들 내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지, 그거야 뭐 두 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나요? 그쵸? 그 사저에서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이 되고, 오늘 그런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 문재인 씨가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문 정당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명자, 문재인 문자 따가지고 명문 정당. 아니, 대통령을 한 사람이 기왕이면 문명 정당이라고 하지 왜 명문 정당이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이재명을 올려주고 내 새끼들을 좀 우리 공천에서 배제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이 안에 들어있지 않나, 김재구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총선을 즈음해가지고 친문 친명을 나누는 프레임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합을 강조한 문재인,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애들 내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쵸? 문재인 씨가 선거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결을 해야 된다, 계속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인데 통합이다. 그런데 자꾸만 갈라지는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저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정말 두드러 살펴가지고 나 좀 도와줘, 그렇게 들려요, 김재구는. 그리고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가지고 단결을 할 겁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 문재인 책장사한테 이재명 찬사꾼이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데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시대적 소명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재명이가. 문재인 책장사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부 여당이 민생을 방치해두고 통합을 도외시하는 그런 현 정국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부산, 울산, 경남 민심을 언급하면서 부울경에도 신경을 써줘요. 이렇게 두 사람이, 이거는 공개석상에서 한 얘기입니다. 비공개에서 한 얘기는 아무도 몰라요. 두 사람이 아는 것이죠. 이것은 이재명이라는 분이 이제 올라와서 서울의 여의도 섬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 둘이 만난 얘기들이 하나씩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느작없는 양반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하고 문재인 이 두 사람이 사저 외부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재명이라는 분이 자신의 셔츠 목깃을 살짝 내려요. 그리고 피습당한 상처 부위를 쓱 보여줍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배우들이에요. 문 씨가 아이고 자국이 지금도 많이 남았네, 아이고 너무 많이 남았는데 진짜 셔츠를 안 입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피습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부각시키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 이재명이에게 계속 아이고 큰일 날 뻔했쇼 얘기하고, 이재명은 저 문재인이라는 분이 살짝 쳐다봤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바로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바로 샷 보세요. 그리고 위안을 삼습니다, 그것으로. 야,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 했던 문재인 씨, 대한민국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씨, 이 두 분이 거기서 나누는 대화라든가 행동이 큰 인물은 못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재명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확하게 여길 겨냥하더라. 그 범인이 정맥만 좀 잘리고 동맥은 안 다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문 씨가 세상이 너무 험악해졌고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건넸고 이 두 사람은 사저에 들어가기 전에 악수를 하면서 딱 껴안아요, 둘이. 아주 그냥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확 껴안아. 이런 것을 이제 뭐 지지자한테 보여주고 국민에게 보여줘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한 표라도 동영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인데, 아니 그렇게 막 껴안고 막 그것은 막 연출하고 막 그냥 연기하고 이런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옛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자, 문재인 5년 동안 얼마나 사기당했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전과사범 그리고 범죄에 연루된 이런 사람이 당대표 하는데 누가 저들에게 표를 주고 또 대한민국을 맡기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요. 그냥 과대망상에 그런 프레임에 꽉 갇혀가지고 저렇게 자기들만의 세상을 가지고 살려고 저런 여자없는 짓거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자, 문재인의 문자, 이재명의 명자, 그리고 이재명 명자를 앞에 붙이고 뒤에 문자를 붙여서 문명정당, 요거 2022년 8월 달에 당권을 거머쥔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처음 예방한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건데, 문재인은 식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다 같이 하나가 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에 즈음해서 친문재인과 친이재명을 나누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문씨 책장사 이 사람이 먼저 이제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고 단합을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문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그냥 이미 계획적으로 짜놓고서 이재명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새끼들 버리지 마라. 알았지?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 계획, 그리고 또 연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왜 하필이면 이재명이가 문재인 책장사가 오늘 만났을까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이낙연이라는 분이 오늘 창당 선언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딱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이런 일을 벌였어요. 결론이 뭡니까? 언론에 이낙연의 창당을 어떻게라도 잠재우기 위해서 이슈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났는데 두 사람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쪽 쏠리겠습니까? 잘못 생각을 했다. 이 드라마는 완전히 아주 망한 드라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뭐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오늘 이낙연 이분 신당 창당식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홍천하고 이원욱 의원은 또 불참을 했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불참한 것은 이준석과의 더 큰 그런 빅텐트를 그리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조금 시간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조홍천이나 이원욱도 구정이 지나면 아마도 이낙연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많다. 김재구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뭐 이낙연 새로운 미래의 중앙당 창당 행사에 조홍천, 이원욱이가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두 의원이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자, 이준석의 신당 여기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는 그런 언론도 방송도 있는데, 저는 전혀 거기에 합류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불만을 느낀 거예요. 그 불만은 빅텐트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함께 가려고 했는데, 이준석이가 이낙연과의 정치 이념이 맞지 않는다고 폭로하기 시작했고, 이낙연이가 이준석이가 만든 개혁신당 앞에 개혁을 카피해가지고 이낙연 씨가 그것을 써먹는다, 이래서 표절이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로 인해서 이낙연이라는 분이 너무 좁게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넓게 픽텐트라고 얘기해 놓고서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이준석이를 슬그머니 놔버리면은 이것도 통합의 정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이원욱, 조홍천 이 두 의원이 아마도 여기에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홍천, 이원욱이가 그러면서 정치가 올바른 상상력과 결합을 해가지고 신념화될 때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상상력의 정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합류를 안 했거든요. 근데 조홍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이 여기 여운을 남긴 것은 설이 지난 다음에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설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합류해야 되는 것을 고민을 해볼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혁신당으로는 합류하지 않습니다. 언론들이 계속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렇다고 뭐 이 정치인들은 자기 고집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민주당 의원들 비명계파들이 이낙연 신당으로 한 60명이 몰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계속 물밑 작업은 시작되고 아마도 설세고 이낙연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세고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낙연 당으로 아마 몰려올 것을 예상해서 준비가 다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그 이낙연 궤에 있는 저 지도부가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퍼뜨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뭐 60석은 안 되더라도 한 뭐 4, 50석이라도 나오긴 나온다. 왜? 지금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만나러 간 것이고 문재인은 봉합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되 내 새끼들을 쳐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오늘 대충 국민들에게 봉합을 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각 개인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만약에 친명과 친문이 경선을 붙는다. 당연히 이재명이 실세 아니겠습니까? 그럼 불이익을 당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또 경선을 붙어서 통과가 되면 더 이상 아야스를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선 전에 아마도 설 세면은 대충 분위기 보고 자기 살 길 찾아서 흘러갈 수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설이 지난 다음에 김재구가 그동안 시사했던 말이 정말 맞아 떨어지는지 아니면 김재구가 예측한 게 빗나갈지 이것은 설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김재구의 말이 맞다 안 맞다 그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